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원입니다.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 이곳까지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요. 제가 처음 자동차를 탔을 때는 정말 앞으로 가고 서고 하는 기본 기능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동차는 정말 수많은 기능이 있죠. 안 막히는 길을 알려주고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서기도 하는데요. 마치 누군가가 운전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핸디카 이상산 대표님은 이런 미래의 자동차를 연구하고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기분 좋은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핸디카 이상산 대표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예,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미래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핸디카는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핸디카는 자동차의 정보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 정보를 수집해서 네. 이것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안전이 위험을 받을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네. 심지어 도난을 당할 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을 자동차 회사나 개인이나 가족들이나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것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대 또 뭐 기아 이런 네. 카는 아는데 네네. 핸디는 뭐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네네.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주로. 네. 그러니까 기계적인, 네. 전자적인 그런 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핸디카라고 하는 회사는 거기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아, 그럼 네. 주로 고객은 어디? 고객은 일반인들, 네. 운전자들 또는 네.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회사의 네. 주인, 이런 분들이 저희들의 고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는 우리 대표님이 핸디소프트라는 그 소프트 회사의 대표를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그 소프트 회사의 어떤 그 경영자로서의 그 경험이 지금 이렇게 핸디카라는 회사에 또 대표를 하게 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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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를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전공이 네.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실은. 그래서 네. 그 기계공학과 소프트웨어의 아주 절묘한 조합이라고 그럴까요? 연결과 융합을 시키는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것이 자율자동차라든가 이런 자동차라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네. 앞으로 큰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공을 기계공학을 하셔갖고 네. 또 소프트웨어를 회사를 대표를 하시고 네. 지금은 이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을 경영하시게 됐는데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되셨는지.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을 학부, 대학원, 그다음에 박사 과정까지 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컴퓨터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의 초기 이 PC 시대를 저희들이 같이 지나왔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국에 귀국을 해서 소프트웨어 전문 출연 연구소에서 10년간 근무를 했고, 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를 더 깊이 알게 됐죠. 네. 그러고 나서 2003년에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벤처기업의 네. 연구소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더 IT 분야의 전문가로 이력을 쌓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청년들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네. 전공을 무엇을 택해야 할까? 네. 또 어떤 기업에 취업해야 할까? 또 그 다음에 나중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상산 대표님의 인생 속에는 그 전공과 또 네. 하는 일과 직업과 이런 것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청년들에게 많은 지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청년들에게 자동차 분야는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관심이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용자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자 관점에서 볼 때 자동차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자율 자동차를 살까 네, 말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자동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첫 번째로는 지금 화석 연료를 떼는 그런 자동차는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요새도 우리나라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해원이 되는 그런 자동차는 점점 없어져 갈 거다. 이것은 네.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우리가 운전을 매번 하면서 이렇게 자동차를 탈 것이냐라고 하는 또 이슈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또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를 살까 말까 이런 고민 지금 많이 할 텐데 아마도 앞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또는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자동차로 발전해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는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것을 땅 위에서 옮길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땅 위로 다니면 도로라고 하는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 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드론이 미래에 저희들의 어떤 운송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어마어마한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공유경제 시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양한 산업의 융합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지금과 같이 발전한다면은 이 자동차 분야에서의 직업도 상당히 다양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들. 기존에는 자동차라고 하면 무슨 기계공학의 전유물 같습니다만은 요새는 자동차 안에 전자 부품이 기계 부품보다 훨씬 더 값비싼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전자 제품보다도 그것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동차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제조해서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형태를 띠했는데 최근에는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자동차를 하면서 굉장히 그 영역에 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IT로 대체되는 자동차. 그럼 기존의 자동차에서는 상당히 위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IT 회사들과 제휴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서비스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내부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을 하던 뭐 그런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사업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세계, 앞으로의 사업의 영역은 자동차 회사가 비자동차 회사, IT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의 환경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관련된 산업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분야라고 하면 그것에 관련된 직업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은 분야의 어떤 새로운 영역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직업들도 많이 기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전기 자동차의 중요한 것은 충전이 중요하다고 단기간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충전이 낫냐. 근데 중국이 굉장히 강세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시장이 중국이 굉장히 큰데.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중국 상당히 그러면 위협을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완성차에 그렇게 보면 중국이 뭐 압도적으로 한국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고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 맞죠. 근데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이를테면 자동차 부품 중에 뭐 배터리를 제작한다든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훨씬 더 고가의 신뢰성이 높은 배터리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죠, 이미.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핸드폰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내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대부분 그러니까 전자기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품이 되는 경쟁력의 부품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이 저희들의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중국 시장 자체가 저희들의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한 기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대기업 LG의 구본무 회장님 계신데 상당히 사회적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존경심을 많이 받고 요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휴대폰을 하다가 그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를 차세대 미래 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관심이 되게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IT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활발히 이 자동차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산 대표님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앞으로 창출해 주실 그런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네요. 뭐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허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허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허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허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소원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아, 우리 이 대표님은 이 사랑하고 이 어여쁜 자가 누구 계신가요? 제가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물론 저희 아내를 위해서도 이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지만 네.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것은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제가 은혜가 돼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나 이럴 때 이런 찬양을 들으면 정말 저 스스로 정말 은혜를 입은 자다,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 네.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죠. 누가 그렇게 우리 대표님을 사랑해주고 어여쁜 자라고 칭찬하셨나요? 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상은 했지만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럽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하고 대단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대표님은 청년기가 어떠셨는지 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청년기, 혼란스러운 청년기를 좀 보냈다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80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네. 한참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지날 때였는데 네. 청년의 시기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철학자들의 책을 읽기도 하고 네. 그 당시 한참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이데올로기의 문제들, 뭐 제3세계론, 뭐 네.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런 것에 심취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 안에서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대학원을 마치면 때까지는 이게 과학기술자로서 네. 그러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을 하다가 네. 당시 처음 국내에서 시작됐던 과학기술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를 해서 네. 뭐 반핵 운동, 뭐 반공해 운동, 뭐 이런 것들에 한동안의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졌던 근본적인 혼란, 삶의 의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20대를 보내버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셨네요. 저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으로서 이렇게 알려져 계셔서 뭐 모태신앙으로 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 거라는데 네. 그런 게 아니셨네요. 학창 시절에는 뭐 신앙을 안 믿으셨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셨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 혼란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종교 신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네. 그것이 무신론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 영자신문사의 기자로 있던 친구 하나가 네. 제가 가진 의견을 한번 잘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영자신문사의 무신론에 대한 기고를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기고의 내용은, 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신앙이 없었고, 그래서 종교 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물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네. 신이라고 하는 가상의 대상을 만들고 그것에 의지하는 그런 굉장히 좀 인간으로 보면 실패자의 표상,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무신론을 주장하는 글까지 쓰셨던 분이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좋은 신앙인으로 변모하셨는지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80년대 후반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스탠포드 대학교에 유학을 갔는데, 기혼자 숙소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저희 옆집에 네. 우연히도, 미주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부부가 네.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저보다 나이로 9살 많은 그런 분이셨는데, 네. 그분 가정이 저희 옆집에 사시는 동안에 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 네. 부부를 또 안쓰럽게 보셔서 매일 저녁 저희를 불러서 저녁 네.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당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들 들으면서도 제가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긴 했는데 네. 그 신이 저하고 관련 있는 신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네. 좀 이상한 그러니까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봄날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점심시간이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식사 장소에 식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잠깐 좀 남으라고 네.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그날 그 선배가 저한테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통상 저는 그런 초청을 받으면 그 이전에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예. 저 스스로가 무신론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그 날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 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 그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모여있던 여러 가정이 있었는데 5가정 중에 저희 가정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네. 가정이고 뭐 안수 집사님 뭐 이런 그리고 나이로 보면 저보다 다 선배님들 네, 네. 대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매주 토요일 날 그 성경 공부를 가서 보면 굉장히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네. 광경이 매주 벌어졌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데 네.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이과의 박사과정이고 박사이시고 이런 분들이셨기 때문에 네. 목사님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중에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세요. 네.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네. 목사님,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네. 이성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것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뭐 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또박또박 이것이 성경으로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일관되게 창세기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 성경 공부를 계속 나가게 됐던 것은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꼭 그 형수님이 맛있는 국수를 끓여주시는데 그 국수를 먹고 싶어가지고 역시. 그렇게 네. 제가 먹는 거에 좀 약해서 그렇게 여러 달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여름 무렵이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잠이 안 오는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날이면 제가 뭐 어김없이 하던 습관 중에 하나가 술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때도 네. 그러니까 맥주를 한 캔을 꺼내서 이렇게 한 캔을 마시면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잠을 자곤 그렇게 했는데 그날도 그런 이유로 맥주를 하나를 꺼내서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네. 성경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나니 성경이 생각이 나셨어요? 글쎄요. 예. 그래서 한밤중에 네. 그 목사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전지로 인쇄된 네. 게 있는데 그거를 펴놓고 창세기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성경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첫 번째. 네. 그리고 성경 안에 그 당시 성경은 관주가 다 달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로스 네. 레퍼런스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네. 그래서 성경책을 2개를 펴놓고 네.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읽어보니까 성경이
너무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논문을 열심히 썼고 논문을 쓰면서도 제가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그러니까 참고 문헌들을 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참고 문헌이 달려져 있는 입증되어 있는 논문 그런 논문이 흔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논문적으로 접근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나 이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날 밤부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성경 공부 진도하고 상관없이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이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믿음이 제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죠. 네. 이 과학자한테 성경을 전하는 방식이 잔치국수와 네. 맥주 한 캔을 통해서 전혀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은 그렇게 청년기에 무신론을 주장하던 사람이 유학 중에 그렇게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알게 되고 네. 또 자습하는 가운데서 이런 인물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가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보통 사람은 네. 그걸 또 재밌게 공부하시고 뒤지시고 이렇게 네. 하면서 자습을 하셨네요, 그냥 네. 혼자서. 네, 성경을 제가 외국 소설을 잘 읽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외국 인명이 잘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고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의 인명 지명들 그래서 지도를 한쪽에 펴놓고 한쪽에 족보를 펴놓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연대를 적어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았는데요. 성경 안에 숨어있는 비밀이 무지무지하게 많고 네. 그것이 성경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더욱더 전도하기가 힘든데요. 네. 대표님 시절엔 그런 방법으로 전도가 되셨는데 네. 요즘 청년들을 전도하려면 어떤 방법이 좀 효율적이랄까? 잘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성경은 무오하고 변함이 없지만 네. 이제 성경을 전해야 되는 대상과 성경에 처해 있는 그런 문화는 매번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의 청년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즘의 네. 관심사들, 청년들의 관심사와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보면, 말씀 들어보면, 지금,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라든가, 네, 또 네. 교역자들이라든가, 또 장로님이라든가, 네. 이 청년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네. 본인들이 옛날에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네. 방식으로 요즘 청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려 하고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청년들이 요새 SNS라든가 이런 네. 걸 통해서 또 모바일 폰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데 네. 교회에 오는 사람이 왜 성경책도 들고 오지 않느냐라든가 네. 이런 네.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또 교회를 꼭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하냐 이게 휴대폰을 통해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네. 라든가 여러 네. 가지 이제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표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바뀔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와 바뀔 수 있는 유연성 있는 그런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이 전달되는 방법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성경책 대신에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보는 것이 잘못되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찬송, 찬양을 전통적으로 찬송가 책에 있는 찬송만 찬송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네. 바뀌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교회나 저희 같은 신앙을 일찍 가졌던 분들이 좀 개방적으로 유연성 있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보면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다양한 전달 도구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방식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런 노력이 들어갔어야 했었는데 그렇죠. 앞으로의 미래에는 그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알고 싶은 것들을 전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이 네. 전 세계에 전해지는 데는 네. 이러한 또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새로운 그 변화의 수단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계기도 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복음을 전달한다라고 하면 선교사가 오지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전달하는 뭐 이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거리의 어떤 제한도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고 IT 기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도 문자가 아니라 읽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IT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훨씬 더 넓어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뭐 이단이라든가 다른 종교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전달하려고 하는 자기네 네. 신앙을 보급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그런 그 새로운 기술을 통한 이 전달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과거에 좀 이렇게 이 경험을 가지고 해서 좀 잘 발전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네. 그것이 또 다른 저희들한테 주어진 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 이런 데들이 대부분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얕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쉽게 어떻게 보면 열려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반면에 저희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정통교단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연세 드시고 교회의 어떤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도전을 받으시고 좀 더 개방적으로 그런 네. 도구들을 저희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역사가 긴 회사라든가 교회나 이런 데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변화하기가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핸디카 이상산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상산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무신론을 주장하던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변모하고 이 사업 분야에서도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지혜가 깊이가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처음 방송 나오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몹시 떨립니다. 전혀 떨리시는 것 같지 않으신데. 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이상산 대표님과 함께 그의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여 무신론을 옹호하는 글을 발표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를 만나주셨고 그는 믿음이 충만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자동차를 연구하고 만드는 핸디카의 이상산 대표님을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우리 미래의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생기면은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다. 그러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난주 자동차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네. 그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직업들이 나올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미래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네. 그리고 또 자본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나 네. 뭐 대상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은 돈을 가지고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를 새로 만들어내는 네. 이 경향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네.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의 미래에는 그렇게 새로운 그러니까 사업이 생기면서 집중적으로 큰 비즈니스가 생겨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네. 또 없어진 직업만큼이나 또 다른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미래의 세계에는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직업군들도 또한 생겨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있던 것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은 계속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의 직업의 개수는 네. 뭐 3배 정도가 늘어났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10,000개 정도의 직업이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 하고 싶은 미래의 직업은 20개 정도 남짓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9,980개의 직업의 세계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20개의 영역에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만큼 일자리가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취업이 어렵다고 참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어디서 보면 뭐 실질적인 실업률은 30%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도 본 것 같습니다. 좀 네. 과장된지도 모르겠지만 네. 청년들이 그만큼 이제 취업을 잘 못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대표님이 왜 이렇게 실업률이 높고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든지 옛날에는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네. 그렇게 취업하기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요새는 그게 힘들다 보니 옛날보다 지금 환경이 나빠졌다고 많이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조금 전에 저희들 나누었었는데, 네. 근데 새로운 산업, 새롭게 만들어진 직업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점 더 그 영역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존에 좋다라고 하는 기존에 선망을 받는 그런 직업과 그런 기업, 뭐 그런 대상만을 초점을 맞춰서 보신다라고 하면 네. 아마도 이 상황은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지금 뭐 IT 기업의 CEO를 하게 됐는데 그건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나왔던 그런 어떤 사회나 경제의 변화의 속도보다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변화는 훨씬 더 빠르고 폭이 더 넓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택의 폭 그리고 제가 각자가 자기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하면 선택이 비교적 아직도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네. 통계학을 전공해가지고 네. 뭐 취직은 또 전자회사에 했다가 그러시네요. 전혀 관계없이 네, 네. 또 IT 회사 대표가 됐다가 지금 네. 은 의료계로 와 있는 거 보면 그렇네요. 제가 네. 공부할 때는 제 진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던 네, 네. 그런 길로 오고 말았는데 그런 거죠. 참 네, 네, 앞으로는 맞습니다. 얼마나 더 그런 일이 심하겠습니까? 더 많겠죠, 이제. 네. 그 채용을 많이 하시고 또 직장에서의 직원들 데리고 같이 일하고 하시다 보면 네. 많은 청년들을 하고 일을 하실 텐데요. 네. 기억에 남는 청년, 네. 이런 청년은 참 훌륭한 청년이다. 이런 네. 기억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것도 가장 최근에 네.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이번 주에 채용 면접을 한 이번 주 얘기입니까? 따끈따끈하네요. 네, 네. 했는데 이 친구가 목에 나무 십자가를 걸고 채용 면접에 온 거예요. 나무 십자가면 꽤 크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정장 말쑥하게 입고 네. 넥타이까지 메고 그 위에 나무 십자가를 했길래 네. 여쭤봤어요. 그래서 네. 당신 왜 그렇게 나무 십자가를 메고 면접 장소에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나무 십자가 없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없어서 자기가 네. 그렇게 나무 십자가를 메고 왔노라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 반응은 이 나무 십자가를 떼고도 당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돼야 당신이 참 크리스천 아니겠냐라고 네. 하는 그런 도전을 했는데 이 친구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기를 돌아보아도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굉장히 네. 솔직한 이야기였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저렇게 결단력 있는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네. 그 친구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성장해 나가고 신앙이 성숙해 가는지 네. 진짜 응원해 주기도 그런 생각도 있기도 하고 네.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네.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이 방송을 듣는 청년들이 네. 다음에 핸디카에 입사 면접을 갈 때는 점점 더 큰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해갖고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그럼 제가 도전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꼭 해주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회사에 들어와서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해 관계를 따져서 결정하지 말아라 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고요. 목표를 가능하면 멀리 두어라. 그러니까 멀리 중에 가장 멀리는 뭐 영원한 삶을 두고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그걸 좀 당겨서 얘기하면 당신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관념적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에 가서 네. 현장을 경험해봐라. 그래야 거기로부터 실제적인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바뀌는 것이 실제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다 실패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굉장히 내면의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보면 저희들이 하다못해 지금 걷고 말하고 하는 것조차도 저희들이 처음 걷고 말할 때 이렇게 걷고 말하고 못했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실패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저희들이 걸을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됐듯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입 직원들 또 듣고 계신 청년분들이 아마도 젊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실패는 젊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젊어서 실패를 피해 다니시면 나중에 중년, 장년이 돼서 그때 실패를 하게 되면 정말로 그때는 돌이키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요새 청년들한테 뭐 대학부에서도 우리 청년들 지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청년의 때는 실패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때다. 그러니까 지금 그 라이센스를 써야 되는 것이지 네. 당신네들이 30대, 40대 되고 나서 그 라이센스를 주장해봐야 그때는 유효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힘들게 취직을 해서 그만두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보기엔 참 좋은 직장인데 네, 네. 평균 뭐 1년에 한 17%? 그래서 한 3, 4년 사이에 그만두는 청년들이 한 50% 가까이 돼서 네, 네. 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하려면 좋은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가르쳐야지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네. 현장에서 쓸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청년들이 뭐 3년 5년 내에 그만두는 확률이 절반 정도라 하니 네. 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힘들게 취업해서? 네. 아마도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문화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기존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체득해왔던 것들하고 상당히 큰 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있던 뭐 수백 명짜리 회사부터 지금 하고 있는 스타트업 뭐 10명 내외의 회사는 굉장히 그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생각 가지고 있던 그런 유연성, 개방성 이런 것들을 포용해주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네.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기존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좋은 청년들이 오랫동안 회사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면 그 청년들에 맞는 그런 새로운 뭐 문화나 새로운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편으로 하고 또 청년들에게 또 제안 또는 뭐 조언을 한다라고 하면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좀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최소한 3년 정도는 한 곳에 있어 보아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험해서 한 해, 두 해, 세 해 정도가 지나가 봐야 이게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이 산업은 어떤 산업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때에도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니 나중에 후회가 좀 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회사의 대표를 할 때 퇴직하려는 친구들을 말리면 옛날에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청년들을 말리기도 힘들고 네. 또 그만두겠다는 것도 인수인계도 안 하고 네. 다음 주에 그만두겠습니다. 다음 달에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섭섭했어요. 예. 그런데 막상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가치관이 네네.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치관은 네. 욜로라고 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뭐 나중을 위해서보다는 현재를 즐기자라는 네네. 위주고 네. 또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네.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직업 현장은 네. 굉장히 힘든 환경들이 많고 그렇죠. 인내해야 할 환경들이 경쟁적인 많고 하다 환경이고 보니까 그렇죠. 네. 현재 즐거운 뭐 돈보다도 네. 뭐 여유를 찾아서 또 비교적 고생을 안 하고 또 처우는 좋은 직장 네.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네. 직장 찾기도 어렵고 직장을 계속 다니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이 가치관의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참 그 대단한 곳 나사에서도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한국과 미국의 근무 환경 네.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당시 이제 나사에 있을 때 뭐 재미나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에 네. 그러니까 저희들 연구원들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전부 다 농구공 하나 들고 농구장에 가서, 농구장은 또 나사 캠퍼스 안에 없어서 캠퍼스 바깥에 네. 나가서 이제 길거리 농구를 하고, 끝나고 나면 뭐 같이 연구실 옆에 있는 샤워실에 가서 같이 샤워하고 뭐 샌드위치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그 당시에 뭐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50대 중반이 되는 그런 연구원하고 같이 운동하고 네. 어울리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급자, 하급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차별이 없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뭐 평등하게 대해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전 그런 직장을 제가 좀 근무했으면 좋겠다. 초기에는. 지금은 그런 직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전문가를 오랫동안 전문가로 대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네. 또 보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대 중반에 앨런 레이라고 하는 뛰어난 과학자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물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를 직접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과외의 시간에 자기가 프로그램 랭귀지를 만들었는데, 랭귀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고. 네네. 네. 그래서 랭귀지를 만든 이유는 자기가 연구하는 이 분야에 맞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없어서 그것에 네. 맞는 언어를 만들고 컴파일러를 직접 짜고 그래가지고 그걸 직접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겠다고 그랬으면 하게 해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창의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그걸 좀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리고 뭐 인류 최초의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나무의 내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아, 찬양 정말 좋은데요. 이 네. 곡에 얽힌 사연도 좀 있으신가요? 아, 예. 제가 그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 네. 너무나 좋았거든요.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 제가 신학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기도를 그 일로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이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네. 찬송의 가사 중에 하나가 제가 주님과 함께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 그곳으로 나가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너무나 가슴에 은혜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거나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이에요. 저도 이 찬양 다시 한번 오늘 들어봐야겠네요. 네. 세상으로 나가라는 내용이 네, 들어가 있습니까? 네, 네. 그 우리의 삶이 어쩌면 여행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단체 여행도 있겠지만 배낭을 메고 가는 그런 배낭여행과 같은 느낌이 네, 있습니다. 네. 이상상 대표님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 있으면 네.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1980년도에 제가 대학교 처음 갔는데 그 당시에 학교가 개교를 못하는, 그러니까 한참 더 쉬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여름 방학이 됐는데 친구들하고 작당을 해서 6명이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네. 여행이 좀 특별한 여행이었는데 포항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서 가기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당시에 뭐 침낭을 메고 그러니까 텐트를 메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거의 했어요. 무전 여행이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러니까 넓은 땅이라고 하는 생각 한 번도 그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세계 지도를 보면 네. 굉장히 작은 한반도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걸어 보니까 네. 이 우리나라가 무지무지하게 큰 나라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실제로 그것을 해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가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정말로 피부로 깨달은 뭐 그런 여행이었어요. 네.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네. 저희 이 집이 워낙이 좀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집안이라 네. 집안에서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 바지 입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서 처음으로 청바지를 입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 네. 여행을 떠난 게 이제 포항의 그 여행인데 송도 해수욕장에 텐트를 치고 하루 첫날 밤을 잠을 잤는데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텐트는 잡고 여러 친구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제 발이 네. 다리가 텐트 바깥에 나와 있었는데 밤새 바다 모기에 다 그게 뜯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요? 네, 네. 다리, 그러니까 네. 허벅지 네. 이하가 다 뜯긴 네. 건데 모르고 주무셨어요? 모르고 잤죠. 모르고 잤는데 이제 그 네. 다음날 처음 걷는 포항부터 시작해서 경주 북부까지 걸어가는 거리인데 나중에 이게 차를 타고 가보니까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 거예요. 근데 하루 네. 8시간을 걸어서 거기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그날 또 하필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네. 비 온 날 청바지 입고 모기에 물린 그 상태대로 하루를 8시간을 걸어서 경주에 도착을 해서 저녁에 이제 자려고 청바지를 벗어보니까 모기에 물린 자국 하나하나가 다 딱지가. 네, 다 터져가지고 진물이 다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청바지 한동안 안 입었습니다. 생전 처음 청바지 입은 날 모기에 네. 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청바지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바닷가 모기는 특별히 굉장히 독한데 맞습니다. 네. 그것이 그렇게 물 때까지 모르고 잤죠. 주무셨다는 네. 거는 그러니까 첫날 여행이 서울에서 포항까지 가는 여행인데 그 너무 길도 고단하니까. 네네. 뭐 대구에 가서 또 시외버스 갈아타고 포항까지, 그때는 이제 도로도 사정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덜컹거리고 가서 정말로 그러니까 곤하게 잠을 잤는데 그 일을 당한 거죠. 아, 저도 청바지 안 입습니다. 아, 집사람이 청바지가 제가 너무 안 어울린다고 못 입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은 통일에 관한 관심,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북한 사람들하고도 오랫동안 생활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북한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통일은 가능한지,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급속도로 지금 막 가까워지고 있는데 네. 이게 실은 가능한 이야기인지 좀 의견을 주세요. 네. 그 여전히도 이 일은 진행 중인 일이고 갑작스럽게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2001년부터 한 10년 동안 네. 중국 단동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네. 기회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평양과기대라고 하는 평양에 세워진 외국 자본으로 세워진 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는 후원하는 일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같은 곳에서 북한 개발자들하고 같이 지내보기도 했는데 다른 것보다 같은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네. 걸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만나서는 서로 굉장히 큰 오해도 있었고 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북한 분들을 보면 머리에 뿔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 북한에서 온 분들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랑 같이 일하러 평양을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유치원 다니던 딸아이가 아빠를 붙들고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엉엉 울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같이 7, 8년 지내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 이제 속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서로 얼마나 그 얘기를 하면서 웃었는지. 네. 그런데 같이 지내면서는 저희들이 정치 사상적인 그런 문제를 빼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 뭐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뭐 집안에서의 뭐 부자 간의 관계, 뭐 자식을 사랑하는 것, 뭐 교육열, 뭐 하다못해 놀이문화, 뭐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것까지도 너무나 같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다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나치게 강조를 해왔던 기존 5, 60년 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외면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남북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서로 간에 평화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 다음에 교류하는 것,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네. 그렇게 어느 순식간에 우호적으로 변한다는 게 인위적으로 발생하면 네. 그 다음에 또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그렇죠. 같은 그런 우려도 맞습니다. 드네요. 말씀을 네네. 들어보니까. 네. 그 이상산 대표님의 앞으로의 비전,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진짜 하고 싶은 일, 미래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아직도 제가 만들어져가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것이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기회가 저한테 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썩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저 마음에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제가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재물이 됐든지 뭐 재능이 됐든지 그런 것들을 잘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환경이 됐든지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뭐 스스로도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예쁘게 하나님 쓰시기 좋게 그렇게 빚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고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서 핸디카의 이상산 대표님을 모시고 그의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저는 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이상산 대표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이 중재자, 미디에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또 공동체, 또 나의 현실과 꿈 이런 것을 모두 가치로 엮어주는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꿈꾸는 여행자가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름으로 짓는 삼행시 선물인데요. 대표님께서 이름에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적인 성품과 말로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산소 같은 상큼한 남자. 어떠세요? 과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대표님을 만난 지 어느 정도 됐는데 그 굉장히 지적이라는 생각, 또 그리고 이지적이라는 생각,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느낌도 들었고,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게 상당히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2시간 동안 산소를 많이 마신 그런 상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삼행시는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책상 위에 꼭 올려놓고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아주 귀한 여행 손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